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한국 경제가 거의 성장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오늘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 21인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0.7% 성장했는데 3분기 성장이 0.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전망이 안 좋고 고물가에 부채 상환 부담 증가의 요인과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가 악화되리란 우려 때문에 그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를 잡지 않는 정부,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오늘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붕어빵 한 개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소위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불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는 춘천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개장은 늦어지고 공사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최문순의 강원도가 이 어음에 대한 빚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진태는 3주 만에 다시 보증한 채무를 직접 갚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한 번 신뢰를 잃은 채권의 가치는 일순간 폭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전 등의 공기업의 채권조차 팔리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면 금융시장도 동시에 난리가 납니다. 일반 은행들이 이 채권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이자도 주고 대출도 해주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은행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고 빌려준다고 해도 그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결국 신용 스프레드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라 경제의 온도계가 주가라면 나라 경제의 위기의 온도계가 바로 이 신용 스프레드 수치입니다. 그런데 김진태의 사실상 채무 불이행 선언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 시민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2의 IMF가 안 오면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이다. 기가 막히다. 자, 여기에 뒤늦게 중앙정부 그러니까 기재부가 나서서 50조 원 이상을 풀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조, 200조를 풀어도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지 못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 좀 비약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정치 검사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김진태는 검사 출신의 국힘 정치인입니다. 최근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진태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원도는 단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 지금 나라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고작 유감 표명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욕을 했을 뿐이지 때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내가 때린 것으로 받아들였다. 왜들 그렇게 생각해? 난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시장을 달래면서도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검사들의 태도고 지금의 윤석열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시민들은 무식하다고 표현들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정치 검사의 조폭 면모가 제대로 발휘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사태를 전임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 탓이다, 김진태 탓이다 이렇게 등가적으로 전하면서 이 사안을 정치적 공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고랜드 사업은 2008년도에 한나라당 출신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최문순 도지사가 이어받아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자, 당시 김진태 국회의원은 2014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 제2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김진태는 레고랜드 지연 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퇴해야 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레고랜드는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망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건만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죠. 여기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진태는 가만히 뒀으면 되었다. 자, 지금의 이 사태를 두고 인용하는 속담이 이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다. 그러니까 2천억만 주면 될 것을 50조를 쏟아부어도 못 막는 형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최초 이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문제였던 겁니다. 빚보증을 선 것을 그냥 놔뒀으면 됐는데 빚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불길이 온 동네로 번졌고 뒤늦게 내가 그래 2천억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불길은 온 동네로 다 번졌는데 자기 집을 2천억 주고 다시 복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멍청한 똥볼을 왜 찾냐? 정치검사의 조폭 기질 때문에 찾다라는 겁니다. 자, 혹자는 김진태가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최문순 도정 이것에 엿을 먹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 또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구조로 짜여진 이 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자기도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단지 캐시백이 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협박하는 차원에서 잠깐 겁박을 했다가 난리가 일순간 나버린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회생 절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시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 민영화 작업처럼 공기업을, 멀쩡한 공기업, 흑자 기업이었던 공기업을 압박해서 거기에 빨대를 꽂으려다 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빨대를 곳곳에 꽂으려는 의지, 굴복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이 정치검사의 습성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저러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채든 지방채든 못 믿겠다라는 인식이 이번 김진태 레고랜드 건으로 도화선이 돼서 확산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50조로 못 막습니다.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수백 조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는 또 어떡할 겁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게 윤석열이 탈중국 선언해서 가뜩이나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데 경제 보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부채 상환 부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돈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경기 침체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고물가를 더 부추길 것입니다. 국힘 정치와 검사가 결합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에 관련해서 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을 위한 개정은 없다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는 연간 10만 대 수출량 줄어든 게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차원에서 보면 1,400억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바이든과 48초 만난 그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1,400억이 바이든 되었습니다. 분명 이 IRA법 관련해서 윤석열은 8월 초에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휴가를 갔어도 당시 펠로시를 환대했다면, 홀대를 했었어도 만나줬다면 일본처럼 선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빛이 천조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서 방만하게 이것을 운용한 탓이다. 진짜 그만 좀 탓 좀 해라.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당장 어쩌는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말하면 뭐합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살고 싶으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은 민생입니다. 그리고 이 김진태 사태는 정치 검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때마다 윤석열 지지율이 0.0001%가 떨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